안녕하세요. 자, 사회조사 분석 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회통계, 사회조사 분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SPSS 프로그램의 기본 사용법을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SPSS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과정을 몇 가지 핵심적인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 SPSS 파일 변환하고 파일 불러오기, 그 다음에 자료의 변수 지정, 그 다음에 파일 저장하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SPSS의 기본 사용법은 다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료의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 네 가지를 할 건데, 제일 먼저 이제 파일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분석을 하려면 분석을 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게시판에 이 설문지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요 엑셀 자료를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설문지가 있는데, 이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네,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자, 네, 이제 움직입니다. 자, 이 설문지를 올해 6월 달에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문지를 쭉 만들어 가지고 한 5쪽 정도 되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실제로 노동자들 조사를 했어요. 노동자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거를 코딩을 한 게 이 엑셀 데이터입니다. 이제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문지를 봐야 됩니다. 이 설문지도 자료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이 설문조사의 주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에 관한 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 올해부터 이제 근로시간 관련해 가지고 52시간 상한제가 실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52시간으로 전체 실근로 시간이 이제 제한이 됐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게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조사를 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설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를 반드시 인쇄를 해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앞에 놓고 설문지를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설문지 내용은 근로시간에 관련된 거하고 일생활 균형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파트 1은 자,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고, 파트 2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파트 3는 일생활 균형에 관한 거를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트 4는 응답자의 인적사항,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설문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지를 화면에 놓고 보시려면 화면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불편하니까 하나를 뽑아 가지고 손에 들고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코딩을 하면 요렇게 되거든요. 이제 코딩하는 거는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SPSS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엑셀 데이터로 지금 코딩이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셀 데이터 또는 텍스트 데이터로 코딩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SPSS로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된 자료를 변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SPSS 안에 SPSS 자료로 코딩된 자료를 주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요거를 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SPSS로 불러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요거를 일정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엑셀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데이터의 형태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우리가 SPSS로 변환하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SPSS 26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떠요. 제일 먼저 화면이. 그래서 뭐 여기서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요거 그냥 닫아 버릴게요. 닫고, 자, 여러분들은 제가 저 자료 게시판에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할 거는 엑셀을 하기 전에 텍스트 파일로 된 자료를 불러오는 것, 이렇게 할게요. 근데 텍스트 파일로 하는 걸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연습용으로.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료의 첫 번째 행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거는 설문지 번호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자, 여기는 번호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설문지가 6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디 번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설문지 문항을 하나하나 코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1은 뭐죠? 첫 번째 문항에 첫 번째 사람은 1번이라고 응답을 했고, 자, 이게 이제 첫 줄이죠. 첫 줄은 하나의 설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설문지 두 번째, 이거는 설문지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하나하나는 설문지에 있는 문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항에 첫 번째 사람은 1이라고 응답을 했고, 두 번째 문항에는 5라고 응답을 했고, 세 번째 문항에는 4라고 응답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코딩을 쭉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사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 일곱 번째 설문지 첫 번째 문항은 2라고 응답을 하고, 두 번째 문항은 3, 6, 뭐 이런 식으로 쭉 문항수를 보고 코딩을 했겠죠.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SPSS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서 그대로 붙일 수는 있는데, 한번 붙여볼까요? 자, 숫자가 한 문항씩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파일 불러오기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실습용 저 파일도 올려놓을 텐데, 이 데이터가 있는 폴더에 가서 여기 이제 파일 유형을 하면 SAV라고 하는 거는 SPSS 데이터 파일의 기본 확장자가 되는 거죠. 이 확장자 파일 유형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SPSS니까 .sav라는 파일 확장자 파일 유형을 지정을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텍스트에서 가져올 거니까 텍스트 유형을 골라주면 이렇게 이제 텍스트 파일이 뜨죠. 파일 변환 실습용이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열기 하면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라고 하는 게 떠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몇 가지 선택만 해주면 파일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에 코딩되어 있는 자료를 SPSS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면 네가 불러온 텍스트 파일의 숫자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음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변수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자에 의한 배열과 고정 너비로 배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문항 사이에 쉼표나 탭이나 뭐 이런 걸로 별도의 특정 문자를, 골뱅이 문자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문항 사이사이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건데, 그렇게 표시를 하면 코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반적으로는 특수 문자라기보다는 탭을 이용해서 동일한 간격을 벌려주거나 그냥 붙여가지고 고정 너비로 해주는 겁니다. 자, 변수의 이름이 파일에 아까 없었죠? 아니요. 그 다음에 소수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의 학점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3점, 3.2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콤마를 쓰니까.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콤마 대신에 쉼표를 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콤마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다음을 해주면 됩니다. 자,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제목이 여기에 문항 이름이 달려 있으면은 그 문항 이름은 빼고 데이터는 두 번째 줄에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문항 이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서 데이터가 시작을 한다. 몇 개의 줄이 한 케이스를 나타내느냐? 한 개의 줄이 한 케이스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한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설문지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시겠습니까? 대부분 모든 케이스를 가져오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하면, 자, 각 변수가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각 변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설문지에서 각 문항이 시작되는 위치, 변수를 문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숫자가 쭉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1, 5, 4 하나하나를 하나의 문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그건 숫자가 두 개씩 될 수도 있죠. 24, 23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여러분들이 문항의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지정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눈금자라고 돼 있는 부분에 가져가 가지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눌러주면 파란색 줄이 생기죠. 이거를 땡기면 움직여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아이디 번호니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눌러가지고, 예. 자, 왼쪽에서 눌러가지고, 여기서 그 사이사이에 요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귀찮죠?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이게 움직여요. 두 자리면 두 자리, 뭐 이렇게 두 자리라고 그냥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하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 자리. 그 다음에 또 두 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항의 응답치가 달라진다고 하면 일일이 이걸 여러분들이 다 선을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구워준 다음에 이게 이제 다 문항 간 구분이 다 됐다 이러면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는 다 붙어 있었는데 숫자가 내가 선을 그어준 대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죠? 아, 그럼 이제 확인하고 다시 다음을 눌러주면 마침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됐나요? 붙어져 있던 데이터가 자, 원래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데이터, 요 붙어 있던 숫자가 문항별로 구분이 돼서 SPSS 데이터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즉 텍스트 파일은 일일이 하나하나 문항 간 숫자의 크기만큼 한 자리 숫자냐 두 자리 숫자냐에 따라서 그 숫자를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는 근데 예전에는 이걸 제가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그 실습할 때 사회조사 분석사 실기 시험에서 자료를 텍스트 파일로 많이 줬어요. 텍스트 파일로 주고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자료를 변환해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기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줄 알아야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연습 삼아 해보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텍스트 파일은 요거 이제 귀찮아서 이렇게 안 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엑셀 파일로 하고 엑셀 파일의 첫 줄에는 문항의 이름을 다 써줘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도 첫 번째 행은 아이디, 이게 이제 설문지 번호죠. 이걸 하나하나의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건 이름이니까 실제로 요게 이제 설문지 1번. 설문지 1번이니까 한 사람이 응답한 거고 이걸 우리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케이스 하나, 두 사람이 응답했으면 케이스가 두 개, 세 사람이 응답했으면 케이스가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한 줄은 설문지 하나의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설문지 하나의 첫 번째 문항, 두 번째 문항, 세 번째 문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데이터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엑셀 데이터를 SPSS로 불러와야 되는 거죠. 또 파일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이제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한번 불러볼게요. 엑셀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텍스트 파일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숫자가 여기 보면 한 자리도 있고 1.5도 있고 여기 두 자리 숫자도 있고 여기 네 자리 숫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텍스트에서는 요거를 일일이 선을 그어서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됐어요. 근데 엑셀은 이미 한 칸에 한 문항씩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된 걸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SPSS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파일 변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SAV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쭉 여기 보면 엑셀이 있죠. 엑셀을 지정해주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그대로 지정을 해서 이 엑셀 파일을 SPSS에서 열어라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열기. 자, 그러면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워크시트에 있는, 자, 요건 엑셀에 있는 시트 번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손댈 게 없어요. 알아서 이미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죠? 아까하고 다르죠. 텍스트 파일은 여기 이제 제목이 없었는데 이거는 제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변수 이름까지.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파일이 변환이 됐으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변환 다음에는 바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SPSS 파일이니까 파일 이름을 워킹 타임이라고 그냥 붙일게요. 하고 버전 번호를 이 파일을 여러 번 고쳐야 되니까 버전 번호를 이렇게 버전 01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 주세요. 뭐 이름은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데 옵션은 거의 손대실 필요 없고 그냥 저장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저장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을 끄고 우리가 금방 저장한 SPSS 워킹 파일, 자, SAV 이 파일을 불러볼게요. 이렇게 뜨죠. 그럼 이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 가지를 했죠. 텍스트 파일로 코딩이 되어 있는 자료 파일을 SPSS로 불러오는 것 하나.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엑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코딩되어 있는 자료 파일을 SPSS로 불러오는 것 하나.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거하고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이 똑같은 엑셀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새는 텍스트 파일을 할 때 아까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자, 아까는 숫자들이 다 붙어 있었는데 자, 요건 어떻게 돼 있죠? 탭으로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로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탭으로 구분을 하든 아니면 요 사이에 뭐 세미콜론을 넣던 아니면 밑줄을 넣던 해가지고 문항 사이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요것도 우리가 한번 요 텍스트 파일도 불러오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파일을 다시 열고 텍스트로 이 파일 유형을 지정을 하면 자, 아까는 이제 파일 변환 실습용 텍스트 파일을 했는데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 이제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인 거죠. 똑같은 텍스트 파일인데 이 파일은 문항을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그냥 숫자만 입력을 한 거고 요거는 문항 간 사이를 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문항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해준 텍스트 파일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환을 하면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돼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탭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똑같이 그대로 두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까는 고정 너비로 했는데 이 경우에는 구분자, 탭이라고 하는 걸로 변수, 문항 사이를 구분을 했기 때문에 구분자에 의한 배열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없애버렸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자 콤마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음. 자, 그럼 각 줄은 케이스, 한 줄이 하나의 케이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모든 케이스를 가져와라. 그럼 선택 안 해도 되죠. 데이터의 케이스가 첫 번째 줄에서 당연히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하면, 자, 변수 사이 어떤 구분자를 사용했습니까? 탭을 저절로 인식해가지고, 아, 탭으로 돼 있구나. 얘가 이제, 이게 맞습니까?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한정자는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미리 보면, 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변수, variable 1, 2, 3 해가지고 쭉 구분을 해준 거죠. 요거 이렇게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문항이 115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해주면, 자, 변수 이름을 여기서 해줘도 되는데 하나씩 하기가 귀찮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 그 다음에 마침.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똑같죠. 엑셀 파일에서 불러온 거하고, 즉 텍스트 파일인데 탭으로 코딩할 때 문항과 문항 사이에 숫자를 구분을 해주면 엑셀에서 불러온 거와 거의 똑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요거하고 엑셀에서 파일 부른 거하고 우리가 이제 똑같이 된 거잖아요. 자, 요게 이제 엑셀에서 변환을 해가지고 불러온 파일이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거고, 변수 보기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어떻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할게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 지난번에 이제 잠깐 설명돼 있죠.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바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SPSS에 데이터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는 이 변수 보기 탭으로 가가지고 요 변수 보기 창에서 요거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이름 ID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업장, 조사한 사업장이 2개 사업장이잖아요. 이름이 너무 길어. 이름이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뭘로 바꾸냐면, 사업장이 워크플레이스니까 이걸 영어로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가 깨질 수도 있고, 아니 한글이 깨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면, 사업장이니까 자, 워크플레이스 Q는 퀘스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을 그어주시고 0, 1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데이터 보기 창으로 가면 여기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자, 그럼 워크플레이스 퀘스천 1 어느 사업장이냐를 물어보는 이 질문은 WQ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레이블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레이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레이블이 같이 나옵니다. 요거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자,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할게요. 자, 이름 ID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너희비 두시고, 자, 이 ID는 유형이 숫자냐, 자,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일단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 이제 커서를 해가지고 클릭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와요. 이 선택을 눌러주면 이 변수의 유형을 구분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숫자 아니면 문자 이 두 가지만 써요. 그죠? 근데 뭐가 숫자고 뭐가 문자냐, 이거는, 자, 이 데이터 보기 창에서 보시면 뭐가 입력이 돼 있죠? ID에는 1, 2, 3, 4, 5 숫자가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숫자인 겁니다. 그러면 숫자로 돼 있으니까 놔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Q01은 데이터 보기 창으로 가면 뭐라고 돼 있죠? AA. 자, A나 기억, 가 이런 건 뭐죠? 숫자가 아니라 문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숫자와 문자는 SPSS가 인식을 해가지고 유형을 해놓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너비가 자 11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창의 너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건 너비가 좁으니까 기본은 8로 되어 있어요. 8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8로 바꿔줄게요. 뭐 굳이 안 바꿔줘도 8보다 큰 건 안 바꿔줘도 상관은 없는데 8로 바꿔주고, 자, 아이디 번호는 1번 설문지, 2번 설문지, 3번 설문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지가 총 몇 개인가를 쭉 볼까요? 밑으로 쭉 내리면 자 602, 700개까지 돼 있는 거죠, 번호가. 그죠? 근데 설문지 번호는 700개지만 실제 설문지 숫자는 602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변수 보기로 와가지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건 소수점이 없잖아요. 소수점이 없으니까 소수점 이하가 0이 되는 거죠. 자, 레이블은 여러분들이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분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아이디니까 설문지 번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응답하는 거를 응답하는 값이 있을 경우에 써주는 건데, 일단 여기 넘어갈게요. 아이디는 없기 때문에 요 밑에 설명을 드릴게요. 결집값도 넘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이디는 명목형 척도입니다. 자,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지난 학기에 들었던 사회조사 방법 강의 교재를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사회조사 분석이기 때문에 이거 따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플레이스 이렇게 된 것도 자 확인만 할게요. 문자 아까 말씀드렸죠. 너비 8로 돼 있고 이것도 소수점이 없이, 자 문자는 소수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0이라고 돼야 되는 거고, 자 사업장 레이블 써줬고 값 이건 넘어가고, 자 문 1, 자 설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설문지를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문항이죠. 문 1 이렇게 돼 있죠. 귀하의 주당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 문 1은 질문이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죠. 질문이 세 개가 돼 있는데, 자, 문 1의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돼 있죠. 뭐였죠? 주당 평균 근로일수가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며칠 일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이 문항에 대해서 코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문 1이죠. 5로 돼 있죠. 5.0.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첫 번째 설문지에 첫 번째 응답한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5일 일합니다. 주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변수 보기로 가서 보시면 자, 숫자로 응답을 했고 소수점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5일, 6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5.5라고 하는 5.5일하고 반나절 일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소수점 이하를 한 자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놔두시면 돼요. 알아서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문 1을 한글보다는 영어로 바꾸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퀘스천 1이니까 문 1, Q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Q1로 바꾸는데 여기 이제 문항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Q 가능하면 01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문 문항이 전체가 100자리가 안 되니까 01, 만약에 설문 문항이 100문항이 되면 001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세 자릿수로 0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유형은 뭐였죠? Q1은 자 바뀌었죠. 5 숫자죠. 숫자 확인하고 8 소수점 이하는 한 자리. 그다음에 여기다 레이블에다가 이 질문에 이걸 써주시는 거예요. 자 설문지를 제가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어떤 질문이었나요? 주당 평균 근로일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레이블에다가는 이 문항이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이블은 자 여기다 그냥 한글로 문 1 이렇게 하고 주당 평균
근로일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도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결집값도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 자, 여기 이제 척도가 맞죠? 척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바꿔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몇 개만 할게요. 자, Q1번에 첫 번째였으니까 Q1-01-1 1. 자, 1번 문항에 여러 가지 문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문항 요게 Q1이 되는 거죠. 요거를 뭘로 바꿔 주시냐면 Q01 이렇게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문항이 또 있으니까 요거는 번호를 어떻게 붙이냐면 Q01-1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항은 어떻게 이름을 바꿔줄까요? 자, 요거는 이렇게 옮길게요. Q1 문 1의 두 번째 문제 문항이니까 2. 자, 요거는 세 번째 문항이니까 3인데 여기 보면 물어보는 게 또 두 개가 나와요. 주 평균 몇 회냐, 몇 시간이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할게요. 자, 요게 여기 안에다 써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요거는 두 번째니까 2. 그 다음에 요거는 문항 이름을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3. 4. 5. 자, 이런 식으로 문항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 1은 Q001로 바꾸고 요 밑에 여러 가지 문항이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다 코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 1에는 세부 하위 문항이 5개가 나오는 거니까 Q001-1에서 Q001-5 요걸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그렇게 바꿔줘 볼까요? 자, 요거는 Q001-1 이거는 2, 이거는 3, 4, 5 이렇게 됐죠. 근데 요거는 지금 척도가 전부 다 자, 척도라고 되어 있는 이 척도의 유형이 일종의 비율 척도이기 때문에 이 값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현재 문 2는 자, 그럼 우리 문 2는 뭘로 바꿔야 될까요? 자, 똑같이 해봅시다. 컬트 C. 자, 문 2는 Q02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하위 문항이 4개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하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의 문항 번호는 Q02-1
1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는 다시 2 3 4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죠? 그럼 요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 그냥 복사해서 간단하게 합시다. 자, 컬트 V 그러면 Q02에 1. 자, 이거 잘못하면 22번 문항으로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2 다시 3 4 이렇게 해주고 여기 레이블에다가 자 이거는 그냥 문 21, 2, 2, 3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설문지에 나와 있는 요 문항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무 시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다음 각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 2 전체는 뭘 물어보는 거죠? 근무 시간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 문 2 전체는 근무 시간 전체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다음 각각이 어느 정도 있느냐인데 첫 번째 근로계약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근무 시간 결정 영향력.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근로계약이었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단체 협약 및 노조의 판단. 그죠? 단체 협약 및 노조의 판단. 그러면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 뒤에만 바꿔주시면 돼요. 단체 교섭 노조 이런 식으로 짧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나요? 경영진의 판단. 그래야지 나중에 분석하면 내가 지금 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레이블을 써줘야만.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판단이죠. 이렇게 하면 본인의 판단, 본인 판단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써주면 되는데, 자, 여기 너비는 뭐 8로 바꾸셔도 되고 그냥 내비 두셔도 돼요. 보기 좋게 그냥 8로 바꿀게요. 이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척도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주당 평균 근로일수가 뭐냐? 그럼 내가 어떤 숫자를 여기다가 하나 쓰면 되는 거죠. 3일이면 3, 4일이면 4, 5일이면 5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현재 직장에서 근무 시간 결정에 다음 각각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이 내 근무 시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그러면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중에 하나를 골라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밸류라고 그래요. 하나하나의 값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이라고 한 거는 뭐죠? 매우 낮다라는 거에 체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딩은 여기 숫자로 돼 있죠. 자, Q2-1 바로 나올 3, 그럼 이게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 딱지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응답값이 있는 경우에 그 응답값의 선택지가 뭔가라고 하는 거를 써주는 거예요. 지정하지 않음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지정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값 레이블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Q2-1번 근무시간 결정 영향력에 자, 나의 근무시간에 근로계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뭐라고 응답값이 되어 있었나요?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기준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응답값에 붙어있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레이블은 그거에 설명되어 있는 한글 뜻. 자, 1번은 뭐였죠? 매우 낮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써주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 칸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2번 선택하는 사람은 뭐였죠? 2번을 선택하는 거는 약간 낮음 이렇게 되죠. 또 추가. 그 다음에 3번을 선택한 사람은 뭐였죠? 보통 추가. 그 다음에 4번을 선택한 사람은 약간 높음 추가. 자, 5번을 선택하면 매우 높음 이렇게 되는 거죠. 추가. 자, 이게 선택지가 5개 다 설문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우 낮음 1, 약간 낮음 2, 보통 3, 약간 높음 4, 매우 높음 5.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5개를 넣어줬으면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분석을 하면 1이라고 응답한 사람 옆에 매우 낮음이라고 한글로 얘가 SPSS가 이걸 써줘요. 그러니까 이 값은 안 써줘도 분석은 상관이 없는데 분석한 결과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레이블 값이라고 하는 밸류에 대한 레이블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레이블 값이 문 2의 1이나 2나 3이나 4가 다 레이블이 똑같잖아요.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그죠? 이거하고 요거하고 같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일일이 또 써줘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이거를 자, 오른쪽 자, 여기를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른쪽 커서를 누르면 복사가 나와요. 자,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보기에 보시면 자, 여기 Q02-1번에 11번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문 2-1에 응답을 안 했어요. 숫자가 입력이 안 돼 있잖아요. 입력이 안 돼 있는 거는 응답을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그래서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빈칸으로 놔둔 거를 우리가 시스템 결측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 안 한 거를 코딩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빈칸으로 놔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여기다가 다른 숫자로 응답 안 한 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9에서 가장 큰 숫자가 9잖아요. 그리고 다른 숫자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9라고 해주면 되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제일 큰 숫자, 아무 상관없는 제일 큰 숫자를 하나를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딩할 때 이걸 미리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Q02-1번에 99999라는 숫자가 써주면 이거는 응답을 안 했다라고 코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변수 보기에서 99999를 그냥 놔두면 얘가 응답값이라고 인식을 해요. 이거는 응답한 게 아닌 미응답값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결측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측값에 어떤 숫자를 배정해 줬는지를 여기다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결측값이 없음, 이거는 전부 다 응답했다라는 얘기죠. 이산형 결측값은 결측값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숫자를 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결측값을 9, 5개로 결측값을 정해놨죠. 이렇게 정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정해도 돼요. 이거는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코딩할 때. 근데 이제 999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자, 만약에 결측값이 이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3개까지는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1개니까 하나만 써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얘가 컴퓨터가 SPSS에서 숫자가 99999가 나오면 아, 이건 응답을 안 한 거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복사해 가지고 똑같이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죠?
자, 그런데 코딩할 때 일일이 결집값에 대해서 99999를 써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놔둡니다. 빈칸으로 놔두면 얘가 저절로 결집값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는 코딩할 때 결집값을 빈칸으로 해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집값을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열도 너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다 11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맞춤은 상관이 없고, 척도의 수준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척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척도를 우리가 사회조사 방법 시간에 배웠죠. 비율 척도입니다, 이게. 저기 순서형 척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측도의 형태를 요 네 개는 순서형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 척도의 수준이 명목형이냐, 순서형이냐, 등간 이상, 여기서 척도는 등간과 비율 척도를 그냥 척도라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문항 2까지 했죠. 문항 3을 한번 보시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문항 3하고 4만 볼게요. 자, 문항 3, 현재 직장에서 귀하는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뭘로 문항 번호를 바꿔줘야 될까요? 자, 요거는 Q003으로 바꿔주면 되죠. 이거는 하위 문항이 없으니까 그냥 요 하나의 문항으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직장에서 근무 시간 변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Q3이. 그럼 문 3을 Q3으로 자,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자, Q03 이렇게 하고 그냥 Q03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10일인데 이것도 뭐 해주시고, 자, 문 3, 3이 근무 시간 변경 여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값은 뭐라고 그랬죠? 응답값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문 3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응답값이 있죠. 1, 2, 3, 4 이건 4개가 있는 거예요. 응답값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응답값 1이 뭐라고 되어 있죠? 변경 전혀 변경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죠. 추가. 자, 두 번째 응답값은 거의 변경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일부 변경 가능. 네 번째는 4는 자유롭게 자유 변경 가능. 간단하게 쓸게요. 자, 이렇게 값을 써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결집값은 자, 이거 지정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자, 이것도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자, 왜 지정을 안 한다고 그랬나요? 시스템 응답 안 한 사람은 빈칸으로 남겨놨으니까 별도의 결집값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척도의 수준은 이것도 순서형이죠. 자, Q4번까지만 해볼게요. Q04 숫자 뭐 이거 내비둡시다. 귀찮으니까. 문 4.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현재 주당 실제 근무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당 근무 시간 적절성 뭐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응답 값이 볼까요? 자, 응답 값이 뭐죠? 1에서 5까지 있죠. 너무 길다, 약간 길다, 보통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응답 값이 다르니까 여기다가 1 너무 길다, 2 약간 긴 편, 3 보통, 4 약간 짧은 편, 5
매우 짧은 편. 자, 다 입력이 됐죠? 자, 확인. 그 다음에 이것도 순서형이니까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문항 이하를 전부 다 해주셔야 돼요. 115개 문항이 있죠. 이 115개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바꿔주시고 바꿔줘야만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예전에는 저 대면 강의를 할 때에는 조별로 나눠 가지고 이걸 나눠서 해 가지고 파일을 합쳐서 같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집에서 하니까 연습 삼아서 이 전체를 한번 쭉 다 끝까지 해 가지고 파일을 이제 과제로 올려 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이거 바꿔주시고 이거 확인하고, 요거는 뭐 팔로 바꾸셔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되고, 소수점 이하는 여기 있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놔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가지고 소수점 이하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이 설문지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문 6-1번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SPSS가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때 소수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은 문항 이름, 문항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고 응답값을 여기다 써주고 결측값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척도가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이것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처럼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고 다른 형태의 포맷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 있는 SPSS 형태의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죠. 불러오기, 저장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변수 보기로 가가지고 설문지를 놓고 하나하나 이 변수,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니까 이 변수의 속성을 전부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이렇게 변수의 속성을 정리하는 거였죠. 이름도 바꿔주고 유형 확인하고 너비 소수점 이하 확인하고 레이블 라벨 붙여주고 응답값에 대한 라벨 붙여주고 척도의 유형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요거를 저랑 같이 지금 13번까지 했는데 쭉 해가지고 115번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이번 주에 하세요. 뭐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요 데이터 파일을 이제 분석하기 전에 한 번 더 조작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